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작품 사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쇼핑몰에 올릴 매력적인 제품 사진까지 촬영이 가능하죠. 또한 다양한 업무에서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웹에 올리고 신문이나 심지어 책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걸 떠나서 당장 우리의 일상 그리고 여행에서 멋진 추억을 더욱 아름답게 남길 수 있기도 하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법 뿐만 아니라 보정법까지 배워서 당장 이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사진 실력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프로 작가의 영업 비밀까지 모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누구나 프로처럼 사진을 찍는 그 비밀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란비탈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업 사진작가이며 사진교육자입니다. 또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요. 제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렌즈를 이렇게 옷에 쓱쓱 닦으시던데요.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안경 닦는 천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가 크기 때문에 얼룩이 묻어 있더라도 화질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렌즈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얼룩이 묻어 있으면 화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특히 기름때, 여러분들 음식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 사진을 좀 가까이서 촬영하실 거예요. 그때 기름때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때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집에 알코올이 있나요? 알코올을 이용해서 렌즈를 살살 닦아주면 기름이 잘 닦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알코올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묻혀서 닦아주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의 사이즈와 화질을 결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따라올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강의입니다. 제가 갤럭시 화면 그리고 아이폰 화면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갤럭시 화면이고요. 갤럭시 화면에서 촬영 모드입니다. 촬영 모드에 들어갔을 때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3대4 이렇게 보이나요? 3대4가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몇 대 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3대4 108MP, 3대4 또는 3대4 64MP 이렇게 나오는 모델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갈고리 모양을 누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리면 되죠. 화면에서 이렇게 올리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대3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방형은 1대1 비율을 말합니다. 또는 16대9 이렇게 비율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비율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바꿔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어떤 상황에서 바꾸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네, 맞습니다. 4대3입니다. 이 사진의 비율이 9대16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의 비율이 1대1이에요. 9대16을 봅시다. 9대16은 내가 좀 더 넓은 장면, 즉 위아래로는 정보가 별로 없고 좌우로 좀 더 넓은 장면을 촬영할 때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9대16은 사진 비율은 아닙니다. 원래 이 비율은 무슨 비율일까요? 영상 비율입니다. 네, 영상 비율.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릴스를 볼 때 그 비율이 바로 9대1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한 목적이 없는 이상은 가급적 9대16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1대1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대1을 사용하게 되면 사진이 훨씬 더 깔끔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식 사진 촬영할 때
1대1 비율, 꽃 사진 촬영할 때 비율. 지금 사진이 좀 잘려있죠. 꽃이 잘려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사진이나 꽃 사진을 찍을 때 음식이나 꽃이 잘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상이 잘렸을 때 집중력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1대1 구도는 이럴 때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9대16은 좀 넓은 장면, 그쵸? 넓은 장면, 넓은 장면. 좌우로 넓은 장면을 촬영할 때 가끔씩 쓸 필요는 있다. 하지만 항상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진 촬영 비율이 지금 현재 9대16이나 또는 풀, 화면에 꽉 찬 비율, 풀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기본적인 비율인 4대3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사진은 가로 사진입니다. 가로 사진을 찍고 나면 세로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이 전달하는 뉘앙스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농소화가 많이 핀 담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지금 4대3으로 가로로 찍었죠. 이렇게 찍고 나면 세로로 찍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1대1까지 이렇게 촬영하면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3대4 아까 비율 옆에 보면 12M, 108M 근데 여기 108M이 아니라 50M, 100M, 200M, 64M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옛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대4, 9대16 같은 3대4인데도 3대4 옆에 108MP 또는 64MP 이렇게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 장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한 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까 그 작은 부분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잘 보시면 사각형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걸 바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사진을 촬영했을 때 보통 가로로 4,000개, 세로로 3,000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 곱하기 3,000, 1,200만이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1200만 화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저 1200만 화소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겁니다. 여기 보면 12M이라고 적혀 있죠. M이 메가입니다. 즉 밀리언. 그러니까 1200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108M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억 800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지 1억 화소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200M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M으로 설정하면 2억 화소의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구입합니다. 2억 화소라고 해서 구입했어요. 역시 2억 화소로 사진을 찍으니까 화질이 좋아 라고 했지만 12M으로만 촬영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2억 화소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위에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화소라는 게 있죠. 화소. 자, 화소. 방금 픽셀, 알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소가 과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사진의 화질은 화소의 영향도 받지만 이렇게 센서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거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필름이 있어야지 사진을 찍었죠. 필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센서라는 부분인데요. 이 센서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아까 봤던 풀프레임 사이즈의 큰, 즉 우리 필름 사이즈의 크기가 이만한 센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센서는 고작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이 작은 센서 안에 화소를 많이 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 화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아이폰은 센서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화소는 1200만 화소를 유지하고 있죠. 언젠가 화소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1200만 화소로 촬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1200만 화소?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12M으로 촬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대형 인화를 하겠다. 우리 집에 큰 액자에다가 대형 인화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사진을 촬영하고 확대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사진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더 고화소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화소 촬영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셔터 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사진을 찍는데 108M으로 사진 찍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내가 사진을 셔터를 눌렀어요. 근데 웃고 나서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M으로 촬영하시고요. 필요한 경우만 고화소 촬영을 해주시면 된다는 사실,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갤럭시 카메라로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비율이 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영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영화 비율보다도 훨씬 더 넓은 비율입니다. 즉 화면에 꽉 차게 나오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로 촬영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풀로 바꾸시면 반드시 화소를 높이셔야 돼요. 풀로 했는데 12M으로 하시면 화질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108M이 없고 12M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로 촬영하시면 내가 웹에 올릴 때나 그냥 여러분들이 세로로 여러분들 지인한테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촬영하고 내가 어디 웹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책에 실는다거나 할 때 상당히 어정쩡한 비율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세로로 볼 때는 괜찮았던 화면이 내가 세로로 볼 때 괜찮았던 화면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로로 길게 보이면 사진이 정말 뭔가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된 사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풀로 촬영한 사진을 4:3 비율로 바꿀 수가 없어요. 4:3으로 촬영한 사진은 내가 얼마든지 사진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 비율은 사용하지 말자. 정말 사용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긴 사진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 사진을 4:3으로 촬영하시고 사진을 자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자르는 것을 크롭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사진을 자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크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찍은 사진도 뭔가 크롭을 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은 더 좋아진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